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마을, 안동의 하회마을과 경주의 양동마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두 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그동안 경북도 문화재 관리 수준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한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는데요. 당시 등재 이유와 현재까지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좀 정리해보죠. 네, 얘기하신 대로 그야말로 10년 전에 양동마을과 그 하회마을이 동시에 지정이 됐죠. 네. 이 두 마을은요, 그 조선시대의 그야말로 집성촌, 동일 성씨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성씨마을이라고 그러죠. 그야말로 이제 역사도 굉장히 오래되었고, 실제로 이제 이 두 마을 안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들 그리고 지방에서 지정하는 민속 문화 자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뭐 유네스코로 지정될 여지가 충분했죠. 가치가 있는 곳이죠. 실제로 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지금도 뭐 현재 지금은 살아 있죠. 네. 그 당시 이제 하회마을을 방문했고 뭐 전 세계적인 그 뉴스가 됐죠 당시. 그리고 바로 지난해에는 이제 앤드류 왕자도 이제 왔다 가고 그만큼 이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는 이 하회마을에는 그 서해 유성룡 선생의 생가인 충효당 그리고 그 풍산유의 종가인 그 양진당을 포함해서 이제 양동마을에는 이제 호가 회제입니다. 회제 이연적 선생의 그 이제 일가들 그리고 외척 쪽인데 이연적의 향단 그리고 그 이 관가정 뭐 무청당 뭐 이러한 그 이 건물들이 있어요. 그 전부 포함해서 6채가 국가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양동마을에는 이 손씨 가문이 보존하고 있는 그 손소영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물입니다. 1216호 네. 보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초상화도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의미로 하회마을이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10년이 지나면서 안동의 브랜드 가치도 덩달아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안동시가 이제 그 2008년, 2009년도죠. 그때 이제 그 안동시의 브랜드 가치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 2010년에 이제 하회마을이 세계유산 등재됐단 말이에요. 네. 그 전에 이제 2008년도에 그 조사했을 때는 2,200억 정도의 어떤 브랜드 가치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2018년도에 10년 사이에 20배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려 4조 4천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온 거거든요. 대단한 어떤 그 이제 증가세다. 뭐 이 같은 부분에 있으면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실제로 내실을 다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동안 이제 내실을 다진 어떤 부분에 대표적으로 그 안동의 여러 가지 유산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잇따라 등재되면서 브랜드 가치를 이끌어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2010년도에 이제 그 하회마을이 양동마을과 함께 역사마을로 해가지고 세계유산이 등재됐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유교 책판 이제 한국과학진흥원에서 이제 소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교 책판이 세계 기록유산에 이제 등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이죠. 2018년이 봉정사가 산사 한국의 산지성원 전국 7곳에 포함돼 가지고 세계유산에 등재됐고 또 지난해죠. 지난해에는 한국의 서원이죠. 한국의 서원 9곳에 안동의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2곳이 포함이 돼 가지고 이제 세계유산 등재를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제 전체 이제 세계유산 3개 카테고리 중에 2개의 카테고리죠. 기록유산과 세계유산에 5점을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세계유산 도시로 이제 할 성과를 보이고 있고, 네. 이 밖에 이제 뭐 그 하회 탈춤 인류 무형문화재 등재라든지 영남 만이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뭐 여타였던 그 세계유산 등재 그 움직임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계속 홍보가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외지라든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안동 그러면은 굉장히 세계유산 도시다, 가볼만한 곳이다라고 이제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언급했던 임청각이라든지 세계 탈춤 축제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하회 마을이 최근 위기를 겪기도 했었는데요. 안동 산불 당시 불과 1km 반경 내에 위치해 있어서 아찔한 경험을 했죠. 그렇죠. 뭐 아직도 생생하죠. 네. 4월 하순이었잖아요. 한 3일 동안 정말 뭐 전 국민적인 관심 그리고 우리 안동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뭐 초미의 관심사였죠. 네. 그야말로 이제 그 당시 그 산불이 시작된 그 안동시 풍천면 임금리라고 하는 그 지역 1km 근처에 바로 이제 하회마을이 있고 병산서원이 있어요. 두 네. 군데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거의 뭐 병산서원은 그 바로 코앞에까지 이제 산불이 이제 스쳐 지나가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그 소방 인력들이 뭐 그야말로 뭐 그 불철주야 대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산서원 쪽으로 불길이 넘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병산서원 인근의 나무 쪽에는 물을 미리 뿌렸습니다. 물기가 있으면 불길이 와도 네. 이제 이 소실될 이 염려가 좀 조금은 낮아지니까 가능성이. 그래서 이제 실제로 또 이제 그 화재 그 진압을 위해서 인근에 있는 그 소방 관련된 사람들의 이제 헌신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민들도 많은 그 도움을 줬고, 그래서 그야말로 민관 합동을 통해서 일단은 뭐 이 병산성과 하회마을을 지켜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사실 하회마을 주변 화재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가 좀 더 필요했었는데요. 그동안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좀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하회마을 이제 세계유산 또 지정 이후에 2010년 지정 이후에 하회마을을 둘러싸고 화재가 여러 차례 좀 났어요. 그 2014년 1월에는 이제 중요 민속 자료죠. 민속 자료 이제 북촌댁에 이제 별채인 디딜방앗간에서 이제 화재가 났고, 네. 또 그 2018년입니까? 그때는 이제 부용대 절벽에서 이제 저 전통 소녀 줄불놀이 하는 과정에서 그 불이 이제 불꽃이 튀어서 인근에 이제 절벽을 태우는 어떤 일이 발생했거든요. 네. 끊임없이 이제 그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모래 당국이 이제 2014년 1월달에 북촌댁 디방앗간에서 불이 나면서 굉장히 모래 당국이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 7개 전통 마을이 있거든요. 전국 7개 전통 마을에 굉장히 이제 화재 감지 시스템이라든지 1km 이상 떨어진 1km 내에 어떤 뭐 119 안전센터가 없을 때는 뭐 소방당국 협조해가지고 119 안전센터를 설치한다든지 또 CCTV를 뭐 설치하는데 방제 시설을 확대는 하는데 굉장히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하회마을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그 화재 방제 훈련도 하고 주민 이제 그 소방 안전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 자동 감지 시스템이라든지 뭐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움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확대해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오작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화재가 나지도 않는데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어. 오작동에 따라 가지고 또 문화재가 또 다른 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어떻든 간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에 목적 건물이 많다 보니까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양동마을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초가집 보유량이 좀 높은데 화재에 취약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하회마을이나 양동마을이나 이제 초가집 그 비율은 뭐 거의 뭐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원래 이제 그런 게 옛날 초가집 조선시대 초가집 그 집성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해 온 것이기 때문에 네. 뭐 갔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번 그 안동의 이 산불 상황을 보면서 이제 경주 양동마을은 지금까지 나름 준비는 잘 해왔다고 봐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이제 그 이 양동마을 지역에 그 119 그 방범 지역대를 설치를 해놓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설치를 하려면은 뭐 소방 호스의 이제 인입선이라고 그러죠. 이제 물을 빼내는 것 뭐 이런 이제 기반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기반 시설이 갖춰지기 전까지도 이동 119 센터도 운영을 해왔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늘 양동마을 부근에는 이제 소방차 한 대 그리고 이제 상시인력 3명을 배치를 해서 그 감시를 해왔고. 또 양동마을이 있는 곳이 경주시 행정구역으로는 경주시 안강읍이라고 합니다. 네. 안강읍, 안강 그 의용소방대 민간인들이죠. 이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양동마을 자체의 안전 지킴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늘 그 화재 예방 활동을 해왔고 또 모의 그 진압 훈련도 하고 수시로 또 이제 교육도 받아온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은 뭐 이번 상황을 참고로 해서 양동은 양동대로 또 하회는 하회대로 또 계속 또 이런 활동을 해 나가야 되겠죠. 네. 이처럼 화재 관리라든지 문화재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그 양동마을 같은 경우는 이미 하여마을이 이제 겪었던 부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겪고 있는데 몇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정부의 문화재 정책하고 시민의 정주 여건, 삶의 질하고 해도 역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몇 년 동안 이제 그 시정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가장 큰 지금 현재 최근에 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양동마을 들어간 입구에 보면 양쪽에 이제 기와집이 쭉 늘어서 있는데 이 기와집이 이미 지붕이라도 기와가 노후해가지고 부직포로 이렇게 방수포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방치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경관 훼손이 심각하거든요. 근데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워낙 이제 오래도록 이제 방치되다 보니까 우리 돈으로 지붕을 기와를 있겠다. 근데 주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실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기와를 하나 쓰는 부분도 굉장히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기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골기와라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기와 중에도 이게 평기와가 있고 골기와가 있는데 평평한 거 말고 이제 전통적으로 양반 가옥에 보면 이렇게 골이 진 어떤 그런 기와들이 있으면 골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엮어가는 기와들이 있거든요. 그 기와만 이제 사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평기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도 문화재위원들이 그거는 뭐 문화재적 가치가 안 된다라고 이제 부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기와는 굉장히 또 이제 예산이 크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당국에서는 일단 뭐 예산을 수립해놓기 수립해야지만 골기와를 이을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초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초과 지분 같은 경우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직접 거기서 살아가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분도 낮고 또 뭐 그 벌레도 쓸고 뭐 비가 내린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와 지붕을 계속 고집을 하는 과정에서 기와지 매체가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정주 여건이 굉장히 나빠진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하이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그동안 꾸준히 이제 정주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관광지이면서도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무단으로 막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잘 인식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주 여건이 뭐 좀 이렇게 고쳐지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점점 떠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양동마을 같은 경우는 전국의 7개 민속마을 중에서 초가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큰 상황에서 또 기와집을 또 초가집을 이어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주민들 이제 정주 여건과 이동에 따져보면은 하이마을 같은 경우는 2018년까지 이제 사실 이제 뭐 2010년 한 6, 7년 사이에 한 20여 명, 한 30명 정도, 20여 명 정도 이제 줄어든 데 반해가지고 양동마을 같은 경우는 65명이나 감소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지금 현재 전체 어떤 그런 정주 여건의 정주 비율로 따지면 하이마을보다 높은 것은 양동마을 사실인데 이런 정주 여건이 이제 계속 지속되면은 그 빈집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어찌됐든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 세계유산 등재 문화재로 관리를 철저히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문화재는 또 어떤지 살펴보죠. 네, 가장 그 대표적인 영천입니다. 네. 영천 유일의 그 국보문화재인 거조사 영산암이라고 있습니다. 거조사는 절 이름이고 영산암은 안에 있는 이제 그 한 암자 쪽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어떨지를 한번 지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곳은요. 거조사 영산암은 우리나라의 그 거조사 영산암, 영산전, 네. 그리고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 그리고 수덕사의 대웅전, 그리고 안동 봉정사의 그 극락전, 이 네 개는 그 국보이지만은 고려 시대의 건축물로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남아 있는 네 군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천의 거조사 영산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관리가 어떨까를 이제 좀 살펴보면.
참 부실하다, 문제가 있다, 걱정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인원이 2명 정도가 비치는 데에서 관리 안전관리 요원이 근데 이제 야간만 근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산불이 야간에만 합니까? 안동은 산불 야간에 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인력을 정원을 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경북도가 문화재 100여 곳 이상을 보수하거나 정비하기로 했다는데요. 보수 정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북도 같은 경우는 이미 아마 그 국가지정문화재 771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 1,391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국 문화재 한 15.5%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어떤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와 함께 이제 경북도 원래 이제 민속문화재 영향이 있는 학초정을 비롯해 가지고 133건을 이제 보수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수 정비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이 지침서는 이제 관련 전문가라든지 공무원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에 맞도록 지침을 이제 보수 정비 지침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화재를 보수하는 데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네. 이 지침 내용에 보면은 사실 그동안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지정, 시군 지정 문화재의 어떤 보수 정비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북도에서 이제 보수 정비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경북도의 문화재, 이런 민속 문화재 이것들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도에 맞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정비를 굉장히 높이고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또 이제 공사 시방서 작성 요령이라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부의 어떤 문화재 챙해 지침들을 그대로 따르도록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 보수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할 어떤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한편으로는 올해 비지정 문화재를 전수조사한다는데요. 우선적으로 대구 경북에 좀 대상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비지정 문화재도 그런 방식이 됐었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본격 조사를 들어갑니다. 5개년 계획으로 들어가는데 올해는 이제 대구, 경북 그리고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비지정 문화재를 조사를 하거든요. 사실 이 비지정 문화재 조사라는 것은 굉장히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제 진행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 지정 문화재나 등록 문화재는 여러 가지 문화재 보호법이라든지 문화재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닫혀 있단 말이에요. 관리라든지 좀 활용 방안이 굉장히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지정 문화재를 전수조사를 해서 이를 통해서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어떤 그런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해서 지역의 관광 트렌드에 맞도록 활용을 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교육장으로도 만든다든지 이렇게 활용도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근대 문화재라든지 또는 이제 돌출된 건축 문화재, 방치된 문화재를 다시 발굴해서 보수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이제 지자체에서 또는 민간기관에서 만들어 놨던 어떤 그런 비지정 문화재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한 곳으로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회 마을과 양동 마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년을 계기로 앞으로의 대구 경북 문화재 관리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지 덧붙여 얘기해 주시죠. 기 교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네. 지금 근래 우리 경북 지역에 좋은 일이 생겼죠. 봉화군에 문화재청에 문화재 수리 재료 센터가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설계 끝났고요. 이제 내년 올해 2020년 6월 내년 6월 정도인가요? 이제 설계가 마무리되고 2023년 12월 달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문화재 수리 보수의 어떤 집산지 그야말로 중심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역으로서 좋은 일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문화재가 더욱더 이제 수리 보존도 해나가면서 관리가 되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화재라는 것은 물론 비지정 문화재도 이제 전수를 하지만 문화재는 그동안 곁에 두고 그냥 지켜보는 정도에 그쳤잖아요. 워낙 문화재 관리 보호법이라는 게 강하다 보니까 이제는 문화재 관리라든지 활용에 있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학생들이 사실 그걸 이제 활용 가치를 다시 찾아내고 관리에 있어서도 내가 바로 문화재 지킴이다라는 이제 인식으로 관리도 하고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유네스코 등재 10년 대구 경북 문화재 관리는 얼마나 바뀌었나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